네, 머니무브 전문가와 함께하는 나우경제TV 마켓나우 시간입니다. 저희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3시 36분인데 오늘 코스피는 1.35% 하락해서 3,087.5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63% 하락해서 964.58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양 지수 오늘 소폭의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 오늘 장 마감 두 지수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켓나우 시간에는 변영인 대표 모시고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지수가 오늘 1.3% 정도 하회하면서 코스피는 좀 마감을 했고, 그다음 코스닥은 우리가 1000스피 찍은 게 좀 얼마 안 된 것 같죠. 근데 한 965포인트. 오늘은 뭐 약보합에서 좀 마무리했는데, 자, 좀 잠깐 코스피 차트 잠깐 볼게요. 보더라도 자, 종가 기준에서는 조금 이 거래를 좀 수반했다. 지금 뭐냐면, 자, 어제 미국 증시는 하락 출발했지만 장 막판에 상승 반전하면서 약간 혼조세에서 뭐 장 마감했지만, 자, 우리 증시는 미국 장과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듯 하면서도 좀 다른 거죠. 네. 그런데 제가 강조 드렸습니다. 이유는 올 설 구정이 중간 좀 애매한 날짜에 끼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한 시점은 한 2월 중순, 한 2월 14일 정도가 데드라인이었는데 아마 이번에는요, 지금 이 일자들이 좀 더 당겨지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다 보니까 실적 발표가 조금 더 빨라졌고, 이에 따른 어닝 쇼크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증시 상승에 좀 발목을 좀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3월 셋째 주까지는 조금 지속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유동성 장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 추세가 꺾여서 이제 하락장으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조심스럽지만 3월 셋째 주까지는 이런 추이가 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3월 셋째 주 이후에 어떤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3,200포인트를 좀 향해서 더 상회해서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조정장에도 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뜨거웠던 이슈부터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더 우세했는데 그중에서 강세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게 바로 현대차 관련주죠. 현대차 대표주가 오늘 애플카 협업을 놓고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핫하게 거론되었던 이 기아차 주가도 뭐 전장에서는 10만 원을 잠깐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고, 오늘은 뭐 10만 원을 윗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결국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 현대차 그룹에서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 기아차 향후 주가 흐름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는 좀 한번 다뤘죠. 네. 애플과의 이 협업 소식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현대차 그룹주,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현대위아,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모비스 등의 관련 어떤 주력 계열사들까지 같이 이제 수남을 좀 이뤄냈는데, 이후에 갑자기 깜짝 반전이 냈던 게 애플카가 미국의 조지아에서 이제 기아, 미국 현지 법인에서 생산을 맡을 것이다. 이 발표가 나자마자 기아차가 갑자기 또 맞아요.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공식이 성립됐다는 겁니다. 애플카는 기아차로 한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 서포트한다. 네. 이 내용이었고, 어제 버전 때문에 사실 오늘 매기가 기아차를 비롯해서 좀 더 강하게 나온 거예요. 자, 애플카 협업 리스트에 현대차 그룹주 대장은 단연 지금 기아차가 돼가고 있는 형국이죠. 현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기아차가 사실은 오늘 10만 원 장중 돌파했던 사례는요, 바로 어제 미국의 CNBC에서 종합 인용 보도를 좀 했습니다. 네. 내용은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4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전략적으로는 기아차 미국 현지 법인에서 하는데, 뭐 구체적인 어떤 소식통에 따라서는 뭐 아직 협의는 됐지 않지만 애플카가 지금 소프트웨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즉 기아차의 모델명으로 생산되는 차가 아니라 애플의 완성차를 갖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이제 시선에 따라 좀 달라진 거예요. 그러네요. 자 기아차는 임가공이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OEM 형태의 차량을 납품하는 듯한 그런 어떤 스탠스가 좀 되는 건데 지금 현대차가 유일한 협상 대상일 것이다라는 이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불확실성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장에서 볼 때는 뭐 현대차와 기아차의 어떤 협업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 뭐 현대차도 이렇다 할 어떤 뭐 진보적인 공식 답변이 없고요. 애플 역시도 비슷한 행보죠. 자 이런 뭐 과정에서 이 미국에서 미국 언론 또는 미국 기관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호사가들의 입방아에서 기아차와 애플 간의 시너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멘텀이 애플카 부상에 따른 모멘텀, 애플카가 본격적으로 어떤 협업 내지는 계약 형태로 발전된다면 이러한 모멘텀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네, 저희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오늘장 또 주목해볼 이슈 살펴볼게요. NC소프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NC소프트가 코로나 사태 속 대세 업종으로 꼽힌 BBIG, 우리 배터리, 뭐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 BBIG 중에 두 번째로 LG화학에 이어서 두 번째로 주가가 100만 원 이상인 황제주에 급등을 했습니다. 등극을 했어요. 아무래도 올해 신작 기대감, 뭐 대작 게임 출시와 엔터 신사업 진출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증권가에서는 게임에 이어서 뭐 엔터, 금융, 인공지능 등 이런 신규 사업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은 요즘 우리 주린이 여러분 특히 네. 작년에 새롭게 증시에 입성해서 처음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이 주식을 시작하는데 뭐 매수 매도에 관련된 내용들 뭐 차트는 뭐 더욱더 어렵다라고 좀 느끼시고 맞아요. 특히 경제 용어예요. 근데 경제 용어가 요즘 원래부터 고유 명사로 자리 잡았던 게 아니라 요즘은 신조어. 신조어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긴 어떤 용어들을 좀 단축시키거나 네. 뭐 함축한 최근에 뭐 소부장도 같은 맞아요. 뭐 소재, 부품, 장비주의 줄임말 뭐 소부장도 한 가지 예가 있고 BBIG도요. 바이오, 배터리, 뭐 인터넷 또는 IT라는 그 앞에 약자를 딴 겁니다. G는 당연히 게임이죠. 그래서 BBIG 관련주가 우리가 성장주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BBIG 위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가 성장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2년 후 3년 이상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회사, 투자한 회사가 2년 후 3년 후에 지금보다 돈을 2배, 3배 벌 수 있고 2배, 3배 외형이 확장되는 것이 좀 예상되는 업황들은 바이오,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인터넷. IT에 뭐 IT라는 우리가 뭐 범위가 좀 네. 많죠. AI도 있고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적용 분야가 있습니다. 또 게임도 언택트 시대에 제일 맞는 그리고 게임은 잘 만든 게임은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또 냅니다. 맞아요. 그렇기 문화적 때문에 가치가 한번 잘 출시한 게임은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캐시카우가 된다. 자 이런 관점 때문에 BBIG 관련된 종목들에 사실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황제주, 미인주, 품절주 뭐 들어보셨지만 다양하네요. 네. 뭐 우리가 뭐 미인주는 절세 미녀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뭐 매수가 계속 몰릴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종목을 미인주라고 하고요. 우리가 품절주는 네. 실제 유통되는 이 발행된 주식보다 대주주 지분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주식이 너무 현저히 적은 종목을 품절주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밌네요. 황제주는 자 우리가 뭐 이 주가 기준으로 100만 원 넘으면 황제주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BBIG 관련 종목들 중에서 황제주에 편입됐던 종목들 하나가 있었죠. 배터리에는 LG화학이 있었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선도 종목 중에서 황제주 등극이 예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네. 88만 원에서 좀 미끄러졌죠. 맞아요. 근데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향후 1년 반 안에 늦어도 한 2년 안에는 100만 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 황제주 등극할 수 있다라고 예측되고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이번에 BBIG 관련 종목 중에서 또 황제주로 또 등극이 되면서 네. 좀 이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은 이 NC 소프트는 지금 4분기 실적은 예상 이 기관 수요 예측에 따른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밑돌았습니다. 지금 뭐 잠깐 볼게요. 4분기 실적 뭐 매출 한 5,400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670억인데 우리가 이번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던 언택트 종목 중에 네이버 카카오의 실적이 아주 좋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NC 소프트도 3분기까지는 엄청 좋았어요. 30%의 영업이익의 신장률이 있었는데 막상 4분기에 뚜껑 열어보니까 영업이익이 예상 2천억을 예상보다 더 밑돌았죠. 자, 1,672억인데 일단은 뭐 신작 게임에 따른 어떤 뭐 투입 원가가 좀 있었다는 게 회사 관계자의 전언이지만 지금 이 2021년도에 NC 소프트를 바라보는 이 기관의 수요 예측에 따른 매기는 어떻게 분석이 되냐면 지금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는 신작 게임이 지금 뭐 9일부터 베타 서비스 한다고 하죠. 네. 자, 사전 등록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뭐 NC 소프트의 명작인 리니지 M이 뭐 해외 진출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리니지 게임 안 해봤는데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도 게임은 안 해봐서. 예, 저는 어릴 때 게임 자동차 게임 같은 거 팩 이거요? 아직도 고수도 하고 좋아합니다. 네. 일단 이 RPG라고 불리우는 이게 뭐 보니까 뭐 괴물 잡고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뭐 이런 게임인 것 같은데 자 이게 마니아층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맞아요. 좀 이런 게임을 좀 많이 안 해서 그렇게 좀 잘 몰랐지만 일단 뭐 리니지에 들어가는 이 아이템이 뭐 하나당 뭐 몇 천만 원에서 뭐 와. 억 단위도 호가하는 억 단위요? 예 제가 들은 얘기인데 뭐 검 하나가 억 단위로 실질적으로 와. 거래도 좀 되고 있고 오. 자 그래서 이제 고부가치 관련된 부분은 게임 산업 안에서 NC 소프트의 이 성장성은 완연하다. 근데 이건 우리가 과거부터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네. 그렇다면 여기서 게임으로만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포털 회사처럼 이 카테고리에 대한 어떤 네. 비즈니스 모델 영역을 좀 확장할 것인가 여부인데 지금 엔터테인먼트 사업 신사업에도 지금 이 계획 발표를 하고 있죠.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K-팝 플랫폼 유니버스라는 이 서비스를 134개국 뭐 거의 모든 나라에 서비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이 한류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팬덤 활동을 하고 이에 따라서 뭐 보상도 받고 이 상품도 좀 받는 뭐 그런 게임인데 네. 자 이게 뭐 젊은 층 특히 이제 어린 그 네. 청소년층의 좀 폭발적인 수요 예측이 좀 오, 그럴 것 지금 이루어지고 같아요.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 아직은 코로나 시대고 코로나로 인해서 대외적인 어떤 활동에 목말라 있는 이 계층 청소년층 그다음에 뭐 우리가 코 묻은 돈이라고는 하지만 이 머니 파워가 무시 못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매기 현상에 따라서 2021년도에는 NC 소프트의 잠정적 성장이 좀 예상된다. 특히 뭐 미래에셋 대우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지금 4분기 실적이 저점이었고 올해는 이 저점보다는 좀 상회하는 호실적이 좀 예상된다는 건데 뭐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1분기 실적을 우리가 보고 자 일단은 뭐 리니지 M의 해외 진출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실적이 반영되는 1분기보다는 2분기 즉 반기죠. 반기 실적에는 그래도 2020년도보다 좀 낮겠다. 그런데 지금 주가나 이런 상태에서는 뭐 NC 소프트도 사실은 뭐 114 고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조정시 재매수 관점보다는 그래도 1분기 이후에 우리가 실적 성장치를 보고 매수기를 좀 잡는 게 좋겠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저희 NC 소프트 정말 자세하게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다음에는 마리화나 관련주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오전장에서 오늘 특히 마리화나 관련주 테마 상승세가 튀어 올랐는데 오성첨단 소재가 좀 소식을 내놨죠. 오성첨단 소재 자회사의 마리화나 관련 특허 취득 소식에 이렇게 강세 흐름을 보였던 건데 마리화나는 이 대마의 잎과 꽃에서 얻어지는 마약류의 물질이죠. 이 마리화나가 치료용으로 쓰임이 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마리화나 관련주 이슈화가 됐을 때부터 투자자들의 관심이 꽤 뜨거웠죠. 우리 앵커님이 이 대마에 대해서 좀 너무 조리가 깊으신 것 같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공부했어요. 외국 생활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저는 이게 외국물을 많이 못 먹어봐서 이 대마 소리만 들어도 좀 무서운데 좀 보수적인 거예요. 이게 네. 뭐냐면
한 3년 전이었죠. 이 대마 합법화 사업을 미국을 통해서 대마를 의료용으로 좀 접목시키는 겁니다. 대마라는 게 우리가 뭐 환각작용을 한다, 뭐 심신의 안정작용을 한다고 하고, 뭐 이게 모르겠어요. 마약의 어떤 이 좋은 성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좀 들은 건 아니지만 네. 일반 우리가 뭐 뽕이라고 불리우는 네. 그런 마약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도 좀 많은데 어, 말이야. 그러니까 대마 같은 경우는 네. 의료용으로 이게 좀 잘 접목이 되면 오히려 이 내성이나 이롭게. 이런 것들을 좀 덜 갖고 인체에 아. 유익한 효과를 좀 낼 수 있다라는 게 좀 의학계의 좀 전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중독성이 좀 깊은 반면에 이 대마는 이 중독성이 좀 계속 이어지는 그런 흐름은 또 아니다. 이런 뭐 장점과 단점이 좀 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2년 전, 3년 전에 2015년도로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그때 뭐 뉴프라이드부터 해가지고 대다수 뭐 코스닥의 소형주 종목들이 미국의 마리아나 재배 농장에 계약들을 많이 해서 이게 한 가지의 테마가 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다 아사가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성 첨단 소재만 이런 명맥을 좀 유지하고 있고 이 회사가 지금 카이스트와 공동 연구 개발, 그러니까 의료용 대마를 이용해서 신약을 좀 이렇게 만드는 아니면 약물에 좀 적용시키는 그런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4일날 카나비스 메디칼에서 네. 이 마리화나 관련된 특허를 획득했다. 이게 특허라는 게 의료용 특허입니다. 자, 내용은요. 신경퇴행성 질환의 예방, 그다음에 치료를 목적으로 한 약학적 조성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마를 활용해서 이 신경퇴행성 질환이랑 그다음에 다른 치료용 약에 좀 접목해서 쓰겠다. 이에 따른 이제 특허를 출원하게 된 건데, 자 오늘 이 매기가 어찌됐든 반영이 돼서 고가 기준으로는 한 5,390원, 한 20% 정도 상승을 좀 했었고, 네. 종가 기준 한 10.9%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여기서 맹점이 있습니다. 지금 의료용 대마라는 건 너무 테마에서 등락폭이 좀 컸어요. 잠깐 우리가 좀 차트를 볼게요. 종합 차트를 좀 보더라도, 자 의료용 테마는 사실상 어떤 사업에 이게 너무 테마성으로 그러네요. 변동성인 어떤 테마성으로만 네. 좀 이어지지만, 자 지금 또 상승 나오지만 또 자리는 또 내려갈 자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고가 형태를, 자 잠깐 볼게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고가를 마치 높여가는, 전 고가를 높여가는 듯하게 보이지만, 자 꼬리만 달고 내려온다는 거죠. 즉 인위적이고 다소 테마주의 전형적인 어떤 이슈성. 그렇죠. 이슈에 반응하는 네. 테마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제 내포하고 있다. 즉, 이 테마가, 이 사업이 실질적인 성장이나 실적과 연계돼서 꾸준한 점진적 우상향이 아니라 의료용 대마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나타나지는 이런 상승과 하락 부분이죠.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또 많은 사면 물린다, 이런 공식이 차트로만 봐서도 지금 느껴집니다. 자 우리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종목들 한번 보죠. 잠깐 자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네. 자 바이넥스네요. 코로나19 치료제로 1차 상승이 있었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코로나 치료제 1차 상승, 2차 상승이 있고 나서 가격 조정을 거쳤지만, 자 전반적인 우상향 부분에서 주가는 이평선 지지를 하고 있다. 자 비교가 되는 차트예요. 자 등락폭이 크다. 자 이게 뭐냐면 섣불리 잘못하면 언제든지 물릴 수 있고 수가 마음고생할 있네. 수 있다라는 네. 측면인데, 자 오성첨단 소재는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이 회사가 의료용 대마 사업을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모멘텀 여부에 대해서 아주 평가절하한다,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 사업의 진행 결과는 자 양산과 더불어서 이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는 시점에 적극적 매수가 되는 거고, 중장기 관점의 투자가 예상되는데, 현재 흐름은 마리아나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시세가 좀 편승되고 주가가 다소 인위적이 좀 상승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결코 많은 비중을 지금 실는 것보다는 조금 실적과 연관해서
좀 좋은 실적에 맞춰서 수주계약 아니면 시판 허가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는 시점에 우리가 노려봐도 괜찮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테마성 매기에 이 수급에 이제 너무 휩쓸리다 보면 뭐 마음고생만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 변동성이 크고 지금 이슈성으로 좀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실적이 나오거나 구체적인 그런 기준이 좀 뒷받침됐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오늘 또 장중 얘기는 아니지만 공매도 이슈 이거 지금 뜨거운 감자죠. 이 공매도 이슈 한번 짚어볼게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약 7주간 추가 연장하기로 이제 타협점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고 나머지 소형주들은 무기한 금지 조치로 들어가겠다 하는 계획이네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재개, 이 부분 재개라고 이해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을 좀 바라보는 시선들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좀 엇갈리고 있죠. 네, 일단은 뭐 우리가 공매도에 관련된 이슈를 이야기하기 전에 뭐 가장 궁금한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공매도 네, 누가 잘 설명해줘도 자꾸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박히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매도는요. 자, 공갈로 매도한다. 없는 오. 주식을 그냥 먼저 공갈로 매도한다. 확 와닿아요. 공갈로 매도한다. 그렇죠. 자, 매도를 공갈로 하는 겁니다. 자, 없는 주식을 팔았으니까 공갈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공매도인데, 자, 이제 공매도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빌려서 주식을 파는 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요즘 게임스탑처럼 무차입, 없는 주식을 발행 주식 총수보다도 늘려서 파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행태의 무차입 공매도가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의 취지 자체가 무차입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아니죠. 미국이라는 시장 규모가 큰 회사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아무리 설쳐도 결국에는 이 자금을 기업 가치를 정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기관 수급이 개입된다면 공매도 세력도 이게 크게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쇼커버링이라는 상환 이슈 때문에 쉽게 공매도도 뭐 무한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입니다. 법률상으로도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차입 공매도인데 차입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식을 누구한테 빌리지? 그렇죠. 자, 궁금해요. 대차 잔고라고 합니다. 자, 가령 A라는 회사가 지분율이 70%예요. 내가 이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죠? 대주주 입장에서 욕도 먹지만 경영권 지분을 다 팔면 경영권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을 하는 동안에는 경영권 지분을 지키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계속 지분으로만 묶어두면 돈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주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빌려주고 소정의 이자를 받는 그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자, 차입해서 그 차입된 수량의 잔고만큼 주식을 팔아서 저가에 상환해서 갚고 떨어진 차익만큼 수익을 보는 게 바로 공매도인데, 이게 지금 어떤 게 문제였냐면, 자, 공매도가 지금 재개되면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큰일 난다라고 이게 염려를 합니다. 맞아요. 우려감이 좀 크죠. 예, 공매도는 사실은 좀 좋은 취지의 제도가 있어요. 이게 무조건만 나쁜 건 아니에요. 가령 지금 어떤 주식이 원래 한 3만 원 정도가 적정 가치인데 지금 10만 원가 있습니다. 주식 살 수 있겠어요? 정말 좋은 회사인데도 너무 차이가 부담스럽죠. 커서 네, 그런데 부담스러워요. 이게 묻지마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8, 9만 원에서 열심히 주식을 사모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보죠. 자, 주가가 무조건 상승하는 것을 어느 정도 공매도가 개입함으로써 주가의 적정성을 좀 유지시켜주는 증시의 건전함을 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묻지마 투기를 좀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취지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걸 이제 악용하는 겁니다. 온갖 루머, 임상 실패가 마치 회사가 큰 회사의 위기인 것처럼 조장해서 차입 잔고만큼을 다 팔아요. 네, 그럼 주가가 하락하죠. 투매를 부르죠. 그래서 적정 주가보다 더 내려가는. 아, 그래서 이게 기관과 외인만 공매도 포지션을 준다면 이게 불리하다라고 웃긴 게, 기관은 고가에서도 팔아서 수익 먹고 또 주가가 빠지면 주가가 빠진 대로
공매 쳐서 공매도로 수익을 먹고 이 게임에서는 개인이 좀 불리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동학 개미들을 비롯한 우리 개미 군단들이 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금융위에서 한시적으로 뭐 5월 2일까지 코스피 200 그다음에 코스닥 150 지수 안에 들어간 종목들에 한해서만 공매도 허용을 하고 이 외의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뭐 일단 금지한다라는 네. 뭐 조치를 좀 발표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왜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소형주에서 공매가 얼마나 일어났겠습니까? 소형주에서 공매도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자, 시총 200억짜리라고 칩시다. 시총 200억짜리의 공매 세력이 열심히 주식을 밀어가지고 시총 2, 30억을 증발시켰는데 네. 단기에 세력이 몰리니까. 수급으로 몰려서 시총이 200억짜리가 400억, 500억 금방 갑니다. 그럼 공매 세력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시총이 작은 종목에 공매 세력이 오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공매 세력은 과거 셀트리온이 주가 한 8, 9만 원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었죠. 회사의 적정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외신에 대한 어떤 투자나 투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주가 계속 못 오르는 거예요. 조금하면 램시마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제기하면서 공매 세력이 주식을 자꾸 팔다 보니까 대차 잔고가 어마어마했고 당시에도 공매 대차 잔고율 1위가 바로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자, 이런 극복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기 때문에 지금 30만 원이 넘는 주가가 됐다. 이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주가의 적정성을 찾고 기간 외인 할 것 없이 매수세에 불이 붙으면 이 공매 세력이 공매도 쳤던 그 수량만큼 다시 사서 갚아야 되는 숏 커버링이 나오는 구간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증시의 유입 효과, 유동성 공급 효과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어떤 장단점을 좀 잘 활용해서 좀 제기됐으면 좋겠고 일단은 제도 개선 뒷받침 문제 등을 뭐 최종적으로 좀 고려해서 일단은 뭐 이 제도를 보완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아마 이런 발표가 좀 언제쯤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4월 말까지는 뭐 대여 물량을 좀 확보하고 그다음에 뭐 무차익 공매도를 적발하고 그다음에 거래소의 시장 감시 조치를 뭐 강화하겠다 이건데 자 거두절미하고 금융당국에게 제가 고하고 싶은 건요. 네. 자 대차 잔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HTS나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개인들도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공정한 게임, 공정한 포지션에서 싸워야 정상적인 거래관계 그리고 이게 투명한 시스템이 아닐까. 왜? 기관과 외인만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강화한다면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모두 건전한 형태의 어떤 투자 이 시장이 좀 조성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공정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은 이쯤에서 저희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 댓글에 지금 댓글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오늘 댓글 정말 많이 남겨주셨는데 댓글 이벤트 진행 중이거든요. 저희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여기 지금 하단에 보이실 거예요. 30명 저희 총 30분 추첨드립니다. 30명 추첨 후에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물 뭔지 궁금하시면 저희 댓글에 이메일 주소 많이 남겨주세요. 자, 저희 댓글 이벤트 꼭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면서 수상한 공시가 아니죠. 마켓 나오죠. 마지막으로 제가 네.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해주세요, 대표님. 네. 지금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 좀 많이 궁금해하신 내용들 있죠. 네. 자, 지금 기업 탐방이 조금 열심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고 계신 예병군 특파원께서 지금 네. DNA 링크사를 좀 갔다 방문하셨다가 다시 지금 우수 AMS 지금 기업 탐방 중이신데 맞아요. 아무쪼록 좋은 소식 그 다음에 시장보다 좀 더 빠른 좋은 소식으로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반드시 좀 좋은 내용으로 좀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니까요. 다음에도 계속 이어서 잘 많은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DNA 링크 기업 탐방 소식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 탐방 DNA 링크 영상 바로 이어서 나가니까요. 바로 시청해 주세요.